브릿지와 임플란트, 먼저 통증. 수술 난이도에 따라 틀리지만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아픈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차이. 비용 차이는 최근 들어서는 임플란트가 오히려 브릿지보다 저렴할 수 있다. 수면. 수명은 브릿지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관리가 잘 된다면 훨씬 더 수명은 깁니다.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고려하는 위치나 방식대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랭스 치과에서 비주얼을 담당하려고 해서 일단 맡고 있는 라주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22년 차 치과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를 고르다 보니 브릿지와 임플란트 뭐가 더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 주제로 일단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임플란트가 초창기에 이제 시술되었을 때는 상담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거의 논란은 종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릿지든 임플란트든 하나의 치아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치료의 일종인 건데 어느 게 더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사실은 브릿지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인 거고 임플란트는 요새 대중화가 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활성화된 치료죠. 브릿지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치료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대신에 단점은 주변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변 치아가 충치 하나 없고 흔들림도 전혀 없는 멀쩡한 치아라면 깎기가 너무 아깝죠. 임플란트는 옆에 치아를 깎거나 건들지 않고 그 자리에만 심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치아가 사실 애매하게 치료하기 애매한 치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딱 심으면 되고 그 치아는 최대한 보존적으로 놔둔 상태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든 브릿지든 간에 사실 치아를 삭제를 하는 거는 치과 마취, 국소 마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치아를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당일은 비슷하긴 할 텐데 마취가 풀리고 나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안 좋은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종과 통증이 좀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약 드시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임플란트가 초창기 시절에는 엄청 비쌌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브릿지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임플란트가 워낙이 대중화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브릿지 가격보다 오히려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냐 임플란트냐를 고민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 치아를 예를 들어서 충치가 심한 치아거나 아니면 균열이 있는 치아, 크랙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의 기둥을 세워서 크라운을 씌울 거냐 아니면은 아예 임플란트로 갈 거냐를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임플란트를 먼저 권유를 하면은 과잉치료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사실 그런 치아를 치료를 해가지고 크라운을 씌우고 조금이라도 더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께서도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 치아를 1, 2년 정도 쓰고 나서 나중에 내가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환자분들은 사실 살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살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연명이 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운 치아는 약간 체력이 한 60% 정도 떨어진 선수인 거예요. 그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뛰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치료지 아예 처음부터 100%로 만드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크신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임플란트로 가는 게 낫고 그러려면은 이제 의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는 이유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내 치아를 조금 더 써야지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과 의사가 봤을 때는 이 치아는 분명히 오래 못 쓰는 치아고 환자분께서는 이 치아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눠서 이 치아를 치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망가졌어. 근데 환자분은 이미 돈은 다 비용은 지불을 하고 2년 뒤에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했던 약속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그때 되면 이제 의사한테 이제 왜 이것밖에 못 쓰냐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의사도 되게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하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는 쓰시게끔 해드렸는데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속상한데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생기면은 의사가 처음부터 이제 다른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치료보다는 임플란트로 좀 더 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원장이 크라운 권유도 하지 않고 임플란트 먼저 권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과잉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가끔 브릿지를 먼저 권유를 하는데 구치부, 그러니까 어금니 쪽보다는 전치부가 상실이 되었을 때 전치부는 어금니하고는 틀리게 이제 씹는 역할보다는 좀 더 심미적인 역할이 큰 부분인데 그런 치아들은 상실이 되면 빨리 수복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상실이 되지 않더라도 뭐 치열이 삐뚤어지거나 색깔이 안 좋으신 분들은 라미네이트를 하거나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치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심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환자분 만족도도 높고 치료도 빨리 끝나고.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심미성을 위해서 브릿지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나이 든 분을 떠나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덤덤하게 임플란트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이 벌써 임플란트 해야 되냐? 나는 수술이 무섭다. 그냥 치아 깎고 브릿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개인의 성향의 차이고 대신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전신질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드시는 약 있는지 여쭤보고 진행을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자분들 중에서도 환자분들도 성향이 정말 다양한데 이건 아니다 싶은데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물론 그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치아를 그런 식으로 환자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예후, 그러니까 치아를 얼마나 오래 쓸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선택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게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환자분한테 이 치아를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예후, 그다음에 선택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의사가 좀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옆에 치아를 깎아서 씌우기 때문에 그 옆에 치아, 지대치라고 하는데 그 치아가 잇몸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 옆에 치아에 그 옆에 치아를 또 깎아야 돼요. 그러면은 삭제량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치아라는 거는 물론 충치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겠지만 충치가 전혀 없는데도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깎아버리면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 빈 공간에 있는 치아를 메꾸기 위해서 옆에 치아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수술에 거부감이 크시거나 무서우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물론 의사가 판단을 하겠지만은 의사분을 신뢰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브릿지가 조금 더 비싸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브릿지를 많이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치아를 예를 들어서 하나가 빠지고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했는데 그 브릿지의 수명도 예를 들어서 5년, 7년이다. 5년, 7년 뒤에 벗겨냈는데 그 치아는 못 쓴다. 그러면 옆에 치아를 깎아야 되고 그게 점점 길어지면은 이제 부분 틀니를 쓰죠. 부분 틀니를 쓰기 위해서는 또 크라운을 씌워야 되고 그렇게 또 몇 년 쓰다 보면은 그 치아도 빠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완전 틀니 예전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했던 완전 틀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치아는 웬만하면 진짜 이거를 어느 정도 살려가지고 쓸 수 있는 치아라고 하면은 굳이 깎는 것보다는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좀 더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은 브릿지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분들도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오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말씀 나누기가 편한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거는 그 다음에 그 치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진단이 별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실은 주변에 여러 군데 다니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의사들마다 사실 치료의 철학이 틀리고 선호하는 치료가 틀리기 때문에 꼭 그 의사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 많이 나눠보시고 설명 많이 해주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을 믿고 따라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유튜브 보시고 온 분들한테는 좀 할인이 되나요? 어떻게? 뭐 당연히 잘 해드려야 되는데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아니 저희 병원에 여자 원장님들도 되게 미인들이시고요. 남자 중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보고 오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으러 오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한 번만 하고 싶어요. 네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정기검진 부탁드립니다. 네.